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지치게 만들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하기도 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험담하거나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깊이 엮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후회 속에서 다음 관계를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초반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위해 우리 세대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7가지 신호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고 주변을 관찰하신다면 사람을 판단할 때 실수를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표정은 연기할 수 있고 옷은 꾸밀 수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버릇은 속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자주 쓰는 말투와 단어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김지훈 씨는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몸을 낮췄고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말과 달리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만 길게 했고 칭찬에는 말로는 사양하면서도 얼굴은 기대와 만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사실 저번에 상 받았는데요. 라고 슬쩍 자랑을 꺼냈을 때 지훈 씨는 확신했습니다. 겉으론 겸손했지만 속마음은 관심과 인정을 더 받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처럼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조종하려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화 도중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는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이지만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독점하죠. 상대의 말에 끼어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대화를 지배하려는 모습은 무의식적인 권력 의식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자주 끊는 행위는 상대를 지배하려는 본능적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유형은 무리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기분 나빴어? 웃자고 한 말이야. 이런 말을 던지며 상처를 주고 상대의 반응을 문제 삼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무례함을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감쌉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농담은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적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심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차림, 즉 옷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옷차림을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멋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옷이 말하는 무언가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입는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화려한 옷을 즐기는 사람은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무채색과 심플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내면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옷을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떻게 입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영철 씨는 평소엔 후줄근한 차림으로 다니지만 상사나 유력 인사를 만날 때는 꼭 정장을 갖춰 입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 외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은 그의 본성이 계산적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옷차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가졌을 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을 가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엔 다정하던 사람도 조금만 우위에 서면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도식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늘 겸손하고 따뜻한 어른으로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후배 어르신에게 먼저 말을 걸고 처음 온 분에게 다가가 자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경로당 회장이 된 뒤 도식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럼 없이 도움 청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도식 씨는 행사나 회의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른 회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몇 년을 해도 왜 이래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고, 젊은 시절 직장 간부였다는 얘기를 종종 꺼내며 자신의 방식이 더 낫다는 말투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임이 이렇게 못 컸지 라며 은근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책임이 크니까 그러시겠지 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몇몇 회원이 모임을 나오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식 형님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야. 전엔 감추고 있었을 뿐이지. 이처럼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기보다 속에 있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누군가가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집안의 큰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평소엔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라도 작은 우위를 가졌을 때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 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자리를 맡게 되면 더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명순 씨는 은퇴 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년 지기 친구 윤자 씨와는 특히 가깝고 서로 마음을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윤자 씨는 매번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연락도 없이 당일 아침에 문자로 취소를 하곤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힘들어. 갑자기 딸이 애를 맡기게 돼서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며 명순 씨는 몇 번을 이해했죠. 하지만 세 번째 모임 날 카페에 혼자 앉아 기다리던 명순 씨는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윤자 씨의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같은 날 다른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으며 식사 중인 윤자 씨의 모습이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날 명순 씨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언제든 밀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 후로 명순 씨는 윤자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 더 조심스레 약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의 만남은 단지 밥 한 끼가 아니라 소중한 정서적 연결이고 마음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중 약속을 잡고 더 중요한 쪽을 택하는 사람, 말로는 약속을 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편리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년기 이후에는 관계가 줄어들고 하나하나가 깊어지는 만큼 작은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약속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타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그 진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질투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죠. 최은정 씨는 최근 회사에서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료 지연은 처음엔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은정 씨야.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지 뭐. 저런 사람 오래 못 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해. 은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속으론 불편했던 마음이 질투의 말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남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그쪽 기회 받을 뻔했었거든.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며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고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줄 압니다. 그 반대는 언젠가 나의 성공조차 위협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6번째 신호는 위기 상황에서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소보다 위기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김영수 씨는 친구 박철수 씨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할 만큼 돈독한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철수야, 나 이번에 좀 힘든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철수 씨는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답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요즘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라는 말만 남기고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회복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일어선 후 철수 씨는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건강해졌다니 다행이네. 그제야 영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철수 씨는 어려울 땐 나 몰라라 하고 다시 편해지자 나타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요. 진짜 관계는 좋은 날보다 힘든 날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드러난다 고 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닌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약자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무례합니다. 최경숙 씨는 노인회에서 처음 만난 이명자 회장을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히 잘해주었고 경숙 씨는 전직 교장님이라면서요. 이런 분이 우리 회에 오시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라고 말하며 매번 챙겨줬죠. 하지만 며칠 뒤 경숙 씨는 경로당에서 임차자가 복도에 잠시 짐을 두었을 때 이 회장이 크게 소리치는 걸 봤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길 막지 마요. 비켜요. 또 다른 날엔 한 회원이 가져온 떡을 보고 이런 싸구려는 다음부턴 사오지 마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 회장은 강자에겐 공손하고 약자에겐 거칠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주변에 경숙 씨는 구청장 집안이라면서 내가 잘 보여야지 라는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경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닌 이득을 위한 계산이었고 진짜 인격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걸요. 심리학자 헤르만 헤세는 사람의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고 말했습니다. 마트 직원, 경비원, 청소 노동자,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 두 번째, 말버릇. 세 번째, 권력의 변화. 네 번째, 약속을 지키는 태도.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 앞에서의 반응. 여섯 번째, 위기에서 드러나는 본심. 7번째, 약자를 대하는 자세.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신호를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질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판단하지만 사실 그 판단의 잣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불쾌해하는 사람의 모습 안엔 종종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내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또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키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시선의 끝에는 무엇이 비춰지고 있나요? 혹시 타인을 향한 비난 속에 내가 감추고 있는 결핍은 없었나요? 혹은 내가 멀리한 누군가에게 내 외로움이 투영된 건 아니었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사연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깨어나는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연결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